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자신감과 그 근거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과학자 그리고 기술력의 핵심 되시는 크리스 먼로 교수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분석하면서 현재 아이온큐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언제 양자 컴퓨터가 데이터 센터에 도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6월 15일에 이제 DCD라는 데이터 센터 관련 조직의 팟캐스트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질문 대답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양자 컴퓨팅이 현실이 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대답으로는 아직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고전 컴퓨팅의 원리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진 않지만 초등학교 3학년한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양자역학은 완전히 다르다. 큐비트는 중첩이라는 원리로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15년 전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 처음 이 인터뷰를 요청하신 분이 들었는데 그때는 큐비트를 위해서 절대 용도, 극저온에 유지시켜서 환경 변화를 막아야만 했는데 아이온큐 기술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몇몇 플랫폼은 아직도 그래야 한다. 뭐 IBM이나 구글이나 리게티 등등 초전도체 방식은 그렇죠. 뭐 스핀 큐비트도 그렇고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는 환경 이 노이즈로부터 고립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온큐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온큐는 개별 원자들이 모두 큐비트이고 칩 내부에 큐비트들이 둥둥 떠 있는 형태인데 이 칩 자체가 상온에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이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 같은데 막 복잡하게 전선들이 있고 요 안에 조그만 양자 칩이 있고요. 요거를 위해서 이 전체를 극저온으로 내려야 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큐비트가 진공칩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절대 영도라는 극저온 없이 상온에서도 고립을 시키고 가동을 시킬 수 있다. 각각의 큐비트가 자연적으로 양자 형태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가 쓰고 있는 이테리움 원자는 서로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제조할 필요가 없고 수율 문제도 없고 확장이 유리하다. 그냥 가져와서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이온큐가 쓰는 자연적인 큐비트의 큰 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아이온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상식이고요. 그래서 현재 양자 시장의 상황 및 다양한 기술들의 동향은 어떤가라고 물어봅니다. 대답으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초전도체 방식, 이온 트랩 요 두 개만이 진짜 양자 컴퓨터를 구축했고 클라우드에 런칭이 된 실제 실물이 있는 상황이다. 모두 더 크고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큐비트를 더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초전도체 방식이나 인텔이 하고 있는 스핀 큐비트, 이제 영어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큐비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큐비트마다 각각 전선에 연결해야 돼서 전선 배치가 매우 어렵고 코딩하기도 쉽지 않고요. 환경에 더 취약해진다. 따라서 이들은 기초 물리학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온 트랩은 좀 다릅니다. 이온 트랩은 이미 기초 물리학적인 문제, 뭐 큐비트 간의 수율 그리고 소음에 취약하거나 등등 이런 문제들은 이미 해결이 되었고 남은 과제는 엔지니어링이다. 뭐 이 얘기는 저와 같이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죠. 이제 연구는 끝났고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레이저를 통해서 큐비트를 제어하기 때문에 광학적인 도전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이 광학적인 도전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아이온큐가 원하는 확장성에 도달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초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직은 이제 지금 고전 컴퓨터처럼 진보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잘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혼자 풀스택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크리스 교수님은 모든 스택을 연구하고 있지만 많이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 아웃소싱이 무슨 뜻이냐? 함께 협력 중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새로운 배터리 어떤 물질로 만들어야 더 안정적으로 더 성능이 잘 나올 것인가, 또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뭐 표지판을 인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전담 어플리케이션 팀이 있어서 아이온큐랑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스택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컴퓨터 기업들은 뒤처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개별적인 양자 컴퓨터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QPU들, 양자칩들을 광학적인 방법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렉이라고 하는, 렉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서버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철제 렉 안에
이런 서버가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고 슈퍼컴퓨터가 되는 건데 나중에 아이온큐도 요 정도 사이즈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렉에서 여러 QPU를 대형 광학적 스위치로 연결을 할 거다. 근데 이미 김정선 교수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스위치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자는 자연적으로 광자와 연결이 되고 이것을 활용해서 광자와 광섬유를 통해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연은 됐고요. 광학적 상호 연결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온큐의 예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방법으로 아이온큐의 QPU를 네트워킹 시키겠다. 그래서 QPU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광섬유를 통해 거대한 이 옵틱 스위치, 광 스위치에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이온 트랩은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이 광학적인 부분은 또 김정선 교수님이 대가이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기술력을 합치면 충분히 확장성을 갖춘 대형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QPU 내부의 게이트 속도는 빠른 편이고 QPU 간에 여러 QPU 간의 게이트 스피드가 느렸지만 충분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속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광학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확장성을 위해서 이미 김정선 교수님은 벨 연구소에서 2002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스위치를 만든 경험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자신감이 너무 있으시니까 인터뷰하는 분이 네트워킹 등 양자 컴퓨터가 곧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이온큐가 물리학적인 돌파구는 이미 끝났고 이미 30년이나 된 견고한 설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연구에서 생산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진들의 발언들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로드맵을 초과 달성하는가를 봤을 때 이런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자신감에서 아이온큐가 앞서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이제 스펙을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큐비트 중에 실제 쓸만한 큐비트의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BM이 얘기하는 400큐비트는 이 알고리즘 큐비트가 아니고요. 단순히 물리적인 큐비트의 숫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게 보여도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더 뛰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29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 60에서 70 수준에 도달을 하면 가장 큰,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고 실세계 어플리케이션, 진짜 돈이 되는 사용 사례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2025년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한 개 늘어날수록 성능이 2배씩 늘어나는데 이것은 전통 고전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한 빠른 성능 개선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의 레이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레이저의 냉각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반도체 냉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아주 작은 단위인 몇백 와트면 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의 냉각이나 쓰는 뭐 이런 전기보다 훨씬 덜 쓰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죠. 양자 컴퓨터가. 그럼 언제쯤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될 것인가?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이온큐의 경우는 이미 29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에 도달을 해서 올해 로드맵을 7달이나 초과 달성을 했고요. 64 AQ까지는 2025년 즉 한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곧이다. 그래서 우선 머신러닝 분야에서 뭐 패턴 인식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섹터에서 큰 혁신이 일어날지 정확히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구글이나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10년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기술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아닌 훨씬 가까운 시일 내에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돼서 본격적으로 돈을 만들기 시작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데이터 센터에도 도달할 것인가? 이온 트랩 기술은 광학 기술에 달려있다. 이제 칩 자체, 원자가 들어가는 칩은 제가 뭐 트위터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 작습니다. 이미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한 3에서 5cm 정도로 작아졌는데 레이저 부분이 이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레이저의 냉각, 소형화가 필요하다. 아직 이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를 내서 시장이 커지게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레이저 장비들이 커스터마이징 되고 소형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원자 이 양자적인 부분은 소형화가 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테이블, 뭐 냉장고 정도 사이즈인데 이것을 훨씬 소형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칩 안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들을 렉에 한두 개 정도 사이즈에 넣어서 큰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게 목표인데, 아마 큐비트 수백 개 정도가 되면은 오류 수정, 오류 완화에 뭐 16대 1 이렇게 16개의 큐비트가 들어가야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가 나오기 때문에 큐비트 희생이 필요하지만 수백 개 수준만 돼도 실생에 유용할 수 있을 거다.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올 건데,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전 컴퓨터, GPU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양자 컴퓨터 나오면 기존에 쓰던 컴퓨터 다 대체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 GPU랑 같이 써야 되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기존 데이터 센터에 통합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것을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고 한다. 아이온큐는 이미 델과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죠. 앞으로 여기서도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기술적 로드맵을 보면은 올해 29 알고리즘 큐비트는 이미 저번 달에 달성을 해서 7달 일찍 달성을 했고요. 내년 목표는 35.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고, 2025년에 64 수준에 가는데,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요 주석을 보면은 16대 1의 오류 수정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64 곱하기 16개, 즉 1024개의 큐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25년부터는 슈퍼컴퓨터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진정한 폭넓은 양자 우위가 아이온큐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아이온큐 주가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더 이상 환상이나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다. 양자 컴퓨터의 주류 기술은 초전도체, 이온 트랩인데, 초전도체는 아직 기초 물리학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큐비트 간의 수율, 전선 관리, 큰 에너지, 공간을 소비한다는 점. 이온 트랩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극복했는데, 엔지니어링, 제조 공학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에는 레이저빔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런 레이저 부분의 소형화가 남아있다. 아이온큐는 현재 기술적 로드맵을 초과 달성하면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광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QPU를 네트워킹해서 큰 양자 컴퓨터 구현을 하고자 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의 본격적인 상용화, 가치 창출을 이제 대기업들, 이제 10년 뒤로 먼 미래로 보고 있지만 아이온큐는 훨씬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저의 총평은 아이온큐의 기술력의 핵심 중 한 명인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연구가 아닌 생산의 단계에 돌입을 해서 이제 제조 공장도 마련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제조 라인을 만들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튼튼한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기술 발전에 가속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는 10년 이상의 걸리는 로드맵보다 앞서가고 있다. 앞으로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100%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로서 또는 이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 임원진들이 지금까지는 말해온 말들을 잘 지켜왔지만 앞으로도 지키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온큐의 자신감과 그 근거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인터뷰를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